국민의힘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장거치를 논의할 전망인 가운데 오늘 그보다 더 눈길을 끄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 네 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국힘 의총, 장동혁 거치, 선거소청 논의 예정, 김성태, 이화영 향해 해외 도피 두고 고성, 경찰의 국힘 보좌진 폭행 논란, 신동욱 의원 영상 공개, 탈모약 검고 적용, 2030 매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이슈입니다. 장거치, 결론부터 건보 탈모 논란까지 오늘 핵심 소식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선거 소청 제기 여부와 함께 장동혁의 거치가 동시에 의제에 오릅니다. 한정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청 대상은 해당 지역의 방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전 선출직에 걸쳐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선거 소청이 해당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으며 이 의원총회가 장동혁 대표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춰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고 당내 개혁그룹도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태 해외 도피 두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 위증 재판, 법정에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가 자신의 해외 도피가 이화영의 권유였다고 주장하며 격분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수원지법에서 7일 차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찰은 2023년 5월 17일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의 진위와 당시 검사실 내 개호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술 제공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검사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 도피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권유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서울주한 변호사와 아는 사이였냐는 질문에 몰아세우자 끝내 격분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손아삐는 피하라며 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보좌진 목 조르려 해 국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보좌진의 목을 조르려 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측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카드2 유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가 국회 대표단을 수행하던 보좌진의 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목을 조르려는 난동을 벌였다며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경찰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충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정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총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청과 여당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증 질환보다 탈모가 먼저냐, 적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암과 희귀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들 대신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는 정부 방침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중증 질환보다 탈모가 먼저냐는 비판과 2030 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는데 이들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냐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5조 원의 누적 준비금도 2029년이면 바닥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희귀질환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한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탈모 치료 지원을 하겠다는 건 매표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20에서 34세 청년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매표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증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는 건보의 존재 이유는 재정적 취약성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탈모 치료와 같은 삶의 질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 문제로 중증질환 치료 대신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른 소식 중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탈모 치료를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우선순위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늘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곧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